국민의힘이 사천남해 하동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다 컷오프됐던 박정열 전 경남도 의원을 경선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경선은 박정열 전 의원과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 이철호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등 4자 구도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서부 경남을 포함해 전국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역대 최고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 청년층 사이에서는 체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고용률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이어 근무지 이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병원에서도 일부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수술 취소와 진료 거절 사례까지 접수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SNS 속에 빗길 교통사고 목격담이 잇따랐습니다. 경상국립대 후문에서는 멧돼지가 목격돼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공유한 SNS 속 핫 이슈들 만나봅니다. 진주 금오지에서 수백 마리 붕어가 폐사하면서 그 원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교차로 인해 호수내 용존 산소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수질 오염, 가마우지 개체수 증가 등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사천남해 하동 경선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3명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는데 컷오프된 박정열 예비후보가 뒤늦게 추가됐습니다. 경선 후보가 4명으로 늘면서 선거 구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사천남해 하동 경선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지역으로 분리하고 서천호, 이철호, 조상교 예비후보 등 3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당시 컷오프된 박정열 예비후보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 공관위가 이를 수용하면서 경선 후보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는데 경선 후보를 추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성하 예비후보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언론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1위를 해왔다며 공관위 결정에 반발해왔습니다. 무소속 출마까지 거론했던 최 후보는 향후 거취에 대해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4명으로 늘면서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안개 속입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경선 여론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론조사는 당원 50%와 일반 주민 50%로 진행됩니다. 사천남해 하동은 4인 경선 지역으로 결선 투표제가 운영됩니다. 1차 경선에서 과반수 투표자가 없는 경우 한 차례 더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결선 투표는 1, 2위 후보만 참가하며 다 득표자가 최종 후보로 확정됩니다. 결선 투표까지 거칠 경우 최종 후보는 이르면 3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이혁 국민의힘 진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0일 밀실공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경선에서 떨어질 현역은 단수 추천으로 경선에서 이길 현역은 경선으로 돌렸다는 풍문이 사실이냐며 최근에 단수 공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공관위에 이의 신청 및 재심 청구서를 접수했으며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을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갈상돈 더불어민주당 진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0일 진주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갈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이긴다면 야당 파괴와 검찰 독재, 민생 파탄으로 인해 국가는 붕괴 상황으로 치닫을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갈 예비후보는 1호 공약으로 진주 서울 2시간대 KTX의 정상 추진을 내세우며 정부가 남부 내륙고속철도 착공과 완공 시기를 늦추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직 박대출 의원이 노력하는 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선이 된다면 적정성 재검토 기간을 단축해 연중 착공토록 하겠다고 밝힌 갈 예비후보는 향후 진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열정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이어 근무지 이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 병원에서도 일부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남도에서는 비상진료 대책을 강화하는 등 의료 공백 최소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의대생 집단 휴학과 전공의 사직서 제출이라는 카드로 맞서고 있는 의료계. 지난 19일 밤 11시 기준 전국에서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 중 약 25% 정도가 근무지 이탈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상국립대병원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한 121명의 전공의 가운데 일부는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오전 9시 기준 경남 도내에서는 사직서 제출에 참여한 수련병원이 8곳으로 늘어났으며 전체 478명의 전공의 중 81.6%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대책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수련병원은 전임의를 중심으로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경남소방본부에서는 진주와 양산 지역에 예비 구급차를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경상남도 응급의료 상황실은 추가 인력 배치와 함께 타권역 응급의료기관과 국방부 소속 창원해양의료원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필수 응급의료 분야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 기관 합동으로 의료 상황실을 설치해가지고 의료 분야의 여러 가지 이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이에 더해 경남도는 시군 보건소장회의를 열고 비상진료 대책 추진과 향후 발생 가능 상황에 대한 대비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20일 0시 기준 전국적으로 수술 취소 25건, 진료 거절 3건 등 총 34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술 연기 등 피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번 없이 119로 전화하면 상담과 함께 법률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남소방본부가 산부인과와 분만시설이 없는 도내 농어촌 지역에 119 안심출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9 안심출산 서비스에 가입한 뒤 119에 신고할 경우 가입자 정보가 출동 구급대원에게 전송돼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남해와 산청, 함양 등 8개 군 지역에서 추진 중이며 U119 안심콜이나 지역소방서, 보건소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임신부를 위한 23개 외국어 통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 중입니다. 경남도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아토피와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일으키는 환경유해인자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과 결손가구 등 도내 사회 취약계층 204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 시 실내 오염물질 측정 진단, 오염물질 저감 개선 방법 컨설팅, 실내 환경 개선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서부 경남을 포함해 전국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역대 최고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청년층 사이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준원 기자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서부 경남 지역 고용률. 2022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은 지역마다 적게는 2.2%포인트에서 많게는 3.7%포인트가 늘었습니다. 고용률 증가세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국 시지역 고용률은 62.5%, 군지역 고용률은 68.9%로 2022년 하반기보다 각각 0.6%포인트, 0.9%포인트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하반기 시군 지역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시 군 지역은 2013년부터 통계 작성했고요. 저희가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특광역시 구지역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저희 통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해당 부분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다만 청장년층에게 고용률 증가가 크게 체감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서부 경남 지역 통계를 살펴보면 가장 큰 폭의 고용률 증가를 보인 연령대는 65세 이상. 특히 경제활동이 왕성한 30세에서 49세 사이의 취업자 수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모든 지역에서 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노인 직접 일자리 공급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 보니 청년들 사이에서는 고용시장이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일자리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지역에서는 취업이 더더욱 어렵게 다가옵니다. 구직 사이트나 이런 거를 보면은 작년에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크게 늘어났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고, 그리고 이제 진주나 다른 경남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 집 근처에서 직장을 구한다고 하면 되게 어렵다 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어요. 주요 노동층인 30대 사이에서 구직을 하지 않는 현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쉬었다고 답한 30대가 30만 명을 넘었는데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약 2만 1,000명, 비율로는 7.6%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과도한 취업 시장에서 경쟁률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쳤다고 아마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로 이제 졸업하고 취업 시장에 내몰리다 보니까 역대 최고라는 고용률 속에 여전히 취업이라는 벽을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 청년 유출을 막고 건강한 고용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진주시가 20일 제1회 투자유치위원회를 열고 올해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설정한 올해 투자유치 목표액은 1,300억 원이며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의 안정적인 건립과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체 개발, 우주산업 거점도시 도약 등이 주요 과제로 확정됐습니다. 진주시는 특히 수도권 기업의 지방 투자 기피 문제와 관내 기업의 타 지역 이전에 대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부지 매입비를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추진 상황 점검 보고회가 지난 19일 열렸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옛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해 진행되고 있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과 관련해 설계 진행 현황과 건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은 지난해 7월 국제 설계 공모를 거쳐 10월부터 세계사에서 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전되는 박물관은 총 사업비 855억 원을 들여 부지 2만여 제곱미터의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추진되며 2025년 공사가 발주돼 2027년 완공 예정입니다. 길과 산 사이 틈새로 절반 정도 빠져버린 소형차. 도로는 차량 라이트가 반사돼 보일 정도로 젖어 있는데요. 월화산 숲속의 진주 진성 방면에서 사고 차량을 발견한 글쓴이. 길이 미끄러우니 안전운전하라는 주의의 말을 덧붙였는데요. 누리꾼들은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 사고 지점 인근이 미끄럽다며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한편 빗길에서는 타이어에 수막이 생기고 제동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평소보다 20% 정도 감속 운전이 권장됩니다. 어둠이 깔린 저녁,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무언가. 덩치와 생김새로 봤을 때 멧돼지로 추정되는데요. 진주시 한 커뮤니티에는 경상대 후문에서 주약동으로 향하는 길에서 멧돼지를 발견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길을 걷다 크게 놀랐다며 이쪽 방향으로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지인을 멧돼지에 비유해 장난을 치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영상 촬영자의 안전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한껏 거만한 표정을 짓는 여성. 이내 별천지 하동이 적힌 굿즈를 들고 힙합 음악에 맞춰 리듬을 타는데요. 최근 떡국 먹기 영상에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 하동군. 추첨을 통해 별천지 하동이 적힌 굿즈를 선물한 가운데 공식 SNS를 통해 이를 소개했는데요. 영상이 재밌다며 응원하는 목소리가 잇따른 가운데 월급을 더 받는 거냐며 재치 있는 질문을 남긴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한편 별천지 하동은 13개 읍면의 명소와 특산물이 하나의 동그라미로 어우러진 하동군을 형상화한 도시 브랜드입니다. 오늘의 SNS 김현준입니다. 제17회 지리산 산청 고로쇠 약수축제가 오는 25일 개최됩니다.
시천면 산청 곶감유통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고로쇠 약수 마시기 대회와 고로쇠 인절미 만들기, 방문객 노래자랑, 초청가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또 지리산 산청 고로쇠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진주학 5개년 로드맵 과업 중 2년차 연구 완료에 따른 보고회가 진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진주학 연구는 지난 2021년 9월 진주학 정립을 위한 구상용역 실시 이후 5개년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2년차에는 역사적 사건과 진주정신 구현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습니다. 올해 3년차에는 진주정신을 대표하는 전통 선비마을과 명문가 연구가 이뤄지며 향후 진주 인물과 진주 출신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 등이 연구 과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진주 금오지에서 붕어 200마리 이상이 폐사됐다는 소식 저희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이 원인이 불분명한 가운데 붕어 폐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김윤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김윤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붕어 폐사체 발견이 처음이 아니라면 정기적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일단 올해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설 연휴부터 시작해서 붕어 폐사체가 발견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수거된 것까지 포함하면 300마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문제는 붕어 폐사가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요.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해마다 이맘때쯤 붕어 폐사가 잇따랐고 그때마다 수거 작업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이 폐사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게 기온차로 인한 폐사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근 날씨가 추워졌다가 더웠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기온차가 커지면 표층수와 심층수의 온도가 벌어지게 되고 이때 물이 뒤섞이면서 용존산소가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외부 환경에 민감한 떡붕어가 폐사한다는 거죠. 다만 이게 좀 애매한 게 통상적으로 겨울철은 여름철보다 용존산소가 좀 많은 편이어서 이게 정확한 원인이라고 딱 규정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30cm 이하 붕어 폐사체가 거의 없다는 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수질 오염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지금까지 딱히 수질 오염 징후는 없습니다. 일단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가 정밀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요. 앞서 폐사가 있었을 때도 조사가 진행됐는데 그때도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용존산소도 정상적이었고요. 네, 이 민물 가마우지까지 폐사 원인으로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성체 크기가 1m에 달하는 가마우지는 이른 새벽부터 호수와 저수지, 강 등지를 찾아다니며 붕어와 꺽지, 피리 등 이 어종을 불문하고 하루 7kg에 달하는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금오지 역시 해마다 이맘때쯤 민물 가마우지가 나타났는데 올해는 개체수가 크게 늘어났고요. 일각에서는 덩치가 작은 물고기는 그대로 삼키는데 큰 물고기는 사냥만 하고 삼키질 못해서 이 사체가 저수지에 둥둥 떠다닌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붕어 폐사체에서는 새가 쪼은 흔적이 나온 상태입니다. 네, 김윤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 미스테리인 이 붕어 폐사 원인이 하루빨리 파악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진주문화예술재단 이사회가 진주문화관광재단과의 통합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황경규 전 진주문화예술재단 이사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 통합 안건이 사전 고지 없이 기습적으로 상정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의결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단 통합 조건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통합 조건 중 통합재단의 대표이사는 진주문화예술재단의 이사장으로 한다는 조항은 어떤 의미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황 전 이사는 진주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재단 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양군이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19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4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시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가능하며 함양군청 미래발전 담당관으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는데요. 한편 인삼밭에서는 습해 예방에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물이 고이거나 과습으로 인해 인삼뿌리가 부패할 수 있는데요. 2차적으로 병의 발생 우려가 있으니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6도, 사천 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6도에서 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세종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광주와 부산, 제주는 종일 비 예보 들어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5도, 광주 8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최고 한낮 기온은 10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가 오겠는데요.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내물, 만조시각은 저녁 7시 52분, 간조시각은 오후 2시 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비가 오겠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행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압골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계속 머물면서 목요일까지 비 소식 이어지겠는데요. 이번 주 내내 궂은 날씨가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물론 주변 시설물 점검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공격성이 있는 개체이기 때문에 먹이를 주신다거나 만지려고 하시는 행동을 자제해 주시면, 번식기는 보통 겨울에서 봄으로 알려져 있는데 새끼가 있는 개체는 공격성이 좀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항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